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돈의 족쇄인가, 자유의 날개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돈에 매달릴까요? 왜 밤낮 없이 일하며 때로는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더 나은 삶, 더 많은 소비를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 근저에는 더 큰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윤택함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억압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바로 그 환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자유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정된 삶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까지 노력하고 무엇을 축적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 기준.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백인백색입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다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최고급 외제차를 모는 것을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비록 작은 집이지만 마음 편히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삶을 자유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주는 자유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주관적인 기준들 속에 공통점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 공통점에서 진정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통점이 바로 자기만족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기준은 각기 다르겠지만 그 모든 기준들의 종착점은 각자의 만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기준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자기만족이라는 대명제 아래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갈망하면서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미친 듯이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수입과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기에 굳이 자신을 더 올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즉,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자유를 일정 부분 박탈당해야만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래의 더 큰 자유를 위해 현재의 우리 스스로를 족쇄에 묶는 행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쫓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자유가 아닌 속박당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박은 우리가 더 크고 더 오랫동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크고 긴 속박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돈이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돈의 욕망이 아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거기서 돈이 주는 자유의 경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아쉬운 소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100만원짜리 명품 티셔츠를 사야 하고 수십만원짜리 고급 양주와 수억원짜리 최고급 자동차를 욕망하기에 끝없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돈이 주는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최고라고 보며 내게 고개 숙이게 만들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족쇄로 묶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회적 시선이라는 족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탈출구.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 만약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저의 식주와 여행, 병원비 정도에서 평생 자유로울 수 있다면, 상대가 회장이라 할지라도 버릇없이 선을 넘는다면 쉽게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쉬운 것이 없다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너무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만족이 나보다 돈이 많은 자들의 권력을 무시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내가 만족하는 기준을 내가 가진 것과 쓸 수 있는 역량보다 낮게 설정하고 여기에 너무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기에 인생 자체가 만족으로 가득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집도 없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며 노년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 없다. 모든 질문은 어쩌면 여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강남 아파트나 벤츠는 고사하고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고급 양주는 고사하고 골프는 고사하고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가족끼리 외식하며 삼겹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10만 원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본인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주중 저녁과 주말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돈이 주는 상대적인 자유는 그 기준점을 바꾸면 쉽게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얼마든지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절대적 자유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이 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행위는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이 주는 자유의 경계는 객관적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자기만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타인의 시선과 욕망에 굴복하여 영원히 돈의 족쇄에 묶인 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기만족을 찾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것입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물질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돈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조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